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와,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이제 딱 반을 달려왔습니다. 총 12부작 중 벌써 6회까지 반이 마무리되었는데 한지민의 정체를 아직도 밝히지 않다니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작 발표회에서 김석윤 감독이 한지민은 원래 캐스팅에 없던 배우였다.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뒤늦게 만들어진 캐릭터치고는 너무 비중을 과하게 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진짜 영애가 나타나면서 소미가 영애가 아닌 것은 확실히 밝혀졌고요. 7회 예고에서 저 포함 많은 분들의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낙준의 어머니이자 해숙의 시어머니가 등장하면서 소미가 해숙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미는 누구인가를 매회 고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예고에서 한지민이 새로 등장한 인물을 보고 뭔가 기억이 난 듯한 표정을 지어 이제 좀 실마리가 풀리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 짧게 5회, 6회에서 중요했던 장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5회에서는 포도알 6개를 채워 결국 지옥에 간 해숙이 영애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옥의 모습을 생각보다 자세하게 묘사해줘서 보는데 좀 무서운 장면도 있더라고요. 지옥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화탕지옥, 끓는 쇳물에 튀겨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도둑질한 인간 살인자들이 갑니다. 그 다음 발설지옥,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혓바닥으로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죄의 깊이만큼 혓바닥을 뽑는 지옥입니다. 한빙지옥,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히나 강력범들이 가는 지옥으로 몸을 2억 년 동안 얼려버립니다. 중압지옥. 불륜 커플들이 주로 가는데 사람을 산 사이에 끼워 넣어 두 산이 합쳐지면 눌려서 죽게 됩니다. 규환지옥. 음주, 폭행 등으로 남을 괴롭힌 자들이 불에 달궈진 줄을 건너는데 떨어지게 되면 몇만 도의 용암 불로 떨어져서 고통받게 됩니다. 초열지옥. 말로 사람을 현혹한 자들이 가는 곳으로 타락한 정치인들이나 길을 잘못 든 종교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살아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정말 형벌의 종류만 봐도 끔찍합니다. 한 가지 형벌만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끓는 물에 담갔다가 새살이 나오면 얼리라고 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특히나 요즘의 현실을 반영해 이런 것도 큰 죄가 되니 착하게 살아라 라는 생각이 드는 몇몇 장면들도 있었죠. 바로 온라인상에서 악플을 남겨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 사람들이 가는 신지옥이나 학폭, 보이스피싱, 아이는 원치 않았던 가족의 동반 자살 등도 다 지옥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차없는 지옥의 모습에 아,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해숙의 지옥행을 알게 된 낙주는 열차를 타고 직접 지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으니 해숙을 찾아 천국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유황불에 직접 몸을 던지며 아내 해숙을 향한 찐사랑을 보여주었죠. 그 마음의 감동에서인지 낙주는 다시 천국으로 소환되었고 다행히 해숙도 죄의 무게가 조금 덜어지면서 영애와 함께 천국으로 오게 됩니다. 천국의 집에서 영애와 소미가 마주하게 되면서 소미가 영애가 아닌 것은 또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온 영애의 신원이 센터에서 계속 확인이 되지 않는 걸 보면 영애는 아직까지 진짜 죽은 게 아닌 임사 체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사 체험을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했으니 다시 살아서 돌아가면 남은 날 동안은 절대 죄는 안 짓고 살 것 같긴 합니다. 6회에서는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 해숙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해숙을 구하러 지옥에 간 낙주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고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구하기 위해 해숙은 오리엔테이션 때 받은 패드에 나온 물품 리스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승에서 해숙에게 여러 가지 일로 빚진 자들이 갚아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숙은 생각지도 못한 이승에서의 인연들과 도움들로 천국 돈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숙은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큰 빚이 있는데 그걸 기억 못하면 어쩌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대사가 소미의 정체에 큰 복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낙준이 이승의 일을 하러 갈 때 소미는 기억을 찾기 위해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훌라춤을 추고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는 셔츠를 입은 남자를 보게 되는데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를 본 소미는 그 노인의 젊은 시절 얼굴을 기억해낸 듯 했고 그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서죠. 소미와 이 남자는 현생에서 악연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바로 이전에 언급했던 해숙의 그 대사. 나도 저 사람처럼 누군가에게 큰 빚이 있는데 그걸 기억 못하면 어쩌나. 이러한 단서들을 다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부턴 제대로 내피셜입니다. 자, 소미는 낙준의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현생에서 낙준이 교통사고로 뺑소니를 당했어요. 도로에 쓰러진 낙준을 본 젊은 소미가 119를 불러 목숨을 건졌죠. 이 사건 덕분에 낙준은 다리를 다쳤지만 목숨을 건져 해숙과 남은 생애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해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미에게 큰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런 해숙은 소미를 직접은 모르지만 천국에서 소미를 걷어주면서 그 빚을 조금씩 갚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이 셔츠를 입은 남자가 바로 그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는 낙준을 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고 그게 바로 소미였던 거죠. 소미만 없으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던 그는 결국 소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미가 이 남자의 젊은 모습을 떠올리며 찌푸린 표정. 그건 바로 분노와 억울함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미는 단순히 피해자일 텐데 왜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 걸까요? 그리고 7회 예고편 마지막에 왜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다. 아무래도 자신이 큰 잘못을 했나 봐요. 라고 말했을까요? 참 어렵지만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어쩌면 낙준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좀 더 일찍이 119에 신고를 했더라면 또는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면 낙준이 하반신 마비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뺑소니 범의 모습에 공포에 질려 소미도 숨어 있었다거나 더 빨리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낙준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런 장면이 기억에 어렴풋이 났다면 나를 지옥행 열차에서 구해준 낙준과 천국에서 자신을 거둬준 해숙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반을 달려온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번 주 7회에서는 슬슬 소미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가 풀어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은 소미의 정체에 대해 좀 갈피를 잡으셨나요?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지금 그래도 좀 더 이게 맞지 싶은 추측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 내용도 한번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싶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드라마 온앤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